자, 다음 소식도 알아볼 텐데 또 추가로 저희가 지난주 눈여겨봐야 했을 경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한다면 예. 미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어떤 급락, 뭐 이 현상을 들 수가 있겠죠. 사실은 미국의 그 자산시장이 크게 보면은 주식시장, 그 다음에 국채시장이 네. 있겠죠. 그 다음에 통화시장, 외환시장이 있는 건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급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례적이죠. 굉장히 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갖다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런 일이 바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세 개가 왜 한꺼번에 이렇게 그 트리플 약세가 진행되는 게 힘드냐가 하면은 일단 주식시장에 급락하거나 경기 둔화나 침체 현상이 굉장히 깊어지면은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네. 그걸 갖다가 안전자산으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미국 그 현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국채.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경기 둔화, 침체 현상이 깊어지면은 미국 국채 시장에 강세를 보이거나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동시에 세 개가 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분분한데 가장 그나마 이제 신뢰성 있는 설이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느냐? 결국은 트럼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 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신들이 만든 어떤 경제 질서라든지 규범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걸 전부 다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 약속을 갖다가 사실은 스스로가 먼저 그걸 어기는 행동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사실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주식 팔어. 음. 그러면 보통은 미국 국채를 사거나 달러로 갖고 있는데 미국 국채도 팔어. 네. 달러도 팔어. 예, 예. 그러면서 그 자금이 미국에서 떠나고 있다. 네.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사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뭐 신흥시장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 신흥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령 우리나라 국채를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국채를 팔면은 그 원화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일인데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채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과거 30년 동안 미국 국채가 10bp 떨어진다. 그러니까 10bp라고 하면 한 0.1%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국채에서는 굉장히 큰 낙폭이에요. 네.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만큼 떨어지면서 동시에 달러가 1.5% 하락하는 경우는 딱 4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4번이 이제 이번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어떤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 패권 자체가 약간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관세 효과만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트리플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네. 이 투자자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가 끝나면은 또 더 큰 게 오히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로라고 협의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는데 예. 마로라고라고 하면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라고 하는 예. 저택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그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현재 고문으로 있는 분.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설계했다고 하면은 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분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인데 그 피터 나바로의 어떤 제자로 취급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문서 자체를 남겼습니다. 네. 향후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말하라고 협의라고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협의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랑 해야 된다라는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10년, 20년, 뭐 3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네. 있는데 이자를 따박따박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100년 이상의 영구채로 바꾸자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영구채로 바꾸면서 이자를 주지 말자.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국의 힘으로 압박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미국의 그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마이너스 금리처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야, 네. 말을 하고 협의를 갖다가 다른 나라들이랑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국의 어떤 그 지금 부채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 네. 미국 부채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런 걸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만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돈 상황으로 접어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될 거라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네. 차후에 네. 진짜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티브 미란의 계획을 갖다가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금융시장, 특히 미국 국제시장에 진짜 아마겟돈에 준하는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네. 지금까지 뭐 미국이 굳건하게 지켜왔던 약속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깨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금융시장을 갖다가 혼돈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달러 패권이 완전히 붕괴를 했느냐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의 추이를 봤거든요. 근데 5년 추이를 열심히 보면은 아직도 달러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은 잠깐 그렇게 크게 흔들렸지만 또 요 며칠은 그런 대로 또 안정세를 갖다가 찾아가고 있어요. 네. 다만 이런 식의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전횡, 그다음에 세계를 상대로 한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세뿐만이 아니라 진짜 말하라고 협의를 갖다가 실행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달러의 어떤 패권에 이 그동안 굉장히 굳건했고 강건했던 달러 패권에 분명히 금이 가기는 시작할 거다. 네. 그걸 갖다가 이번에 그 미국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가 보여주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00년 만기로 이게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 신규로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일종의 강매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하려면 반대급부로 뭔가 다른 방식의 당근책이 없으면 다른 국가들이 이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관세를 갖다가 대폭 낮춰줄 관세로? 테니까, 예, 관세를 대폭 낮춰줄 테니까 미국한테 계속해서 너희들은 무역 흑자를 내. 대신 국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못 줘. 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참 그 상상을 좀 초월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